1차 보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공법이에요. 많은 양이 분들이 너무 그래요. 많고. 공시법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법이죠. 정말 재밌는 법이죠. 세법에서 중요한 거는 관심이죠. 관심이다. 관심이 이제 있다. 20대들이 집도 절도 없고 이제 관심이 네, 없어. 관심이 나 없는데 공부를 내본 적이 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생이자 현재 에듀 공인중개사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경입니다. 전편 1차 공부법에 이어서 2차 공부법에 대해서 저희 2차 교수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 전편 1차 공부법 안 보신 분들은 꼭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럼 2차 과목 교수님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바쁘신다고는 듣긴 했는데. 엄청나게 바쁩니다. 좀 다른 분들은 합격서 다 나왔는데 네. 저 혼자만 합격서 안 나와가지고 언제 나오냐고 수강생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댓글로도.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장을 냈는데 암기장이 탑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고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신 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교수님도 합격서 워낙 또 잘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크거든요. 하여튼 출판사에서 엄청나게 욕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거 다시 판을 엎혔느냐. 이제 더 열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강생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열일 부탁드립니다. 나는 감기 나으려고 좀 바빴죠. 그러니까 오늘도 오시니까 약간 헬스케 보이셔가지고 그건 원래 컨셉이라 헬스한 것은 지금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문제들을 거의 싹 다 빼버리고 기출 문제를 다 변형시켜요. 그렇죠. 이제 컨셉이 좀 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다 변형시켰어요. 하나도 똑같이 쓰는 게 없는 거죠. 전화하면 어디세요? 이러면 스타벅스래요. 아니 진짜 작업아. 근데 어디 스타벅스가 만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얘기해 주셔야죠. 요새 머리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머리를 기르고 엄청난 있는데 분위기 반전. 원래 컨셉은 그 최민식처럼 기르려고 했더니 지난 설명회 때 곽도원 같다 맞아. 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길면 기가 막히게 나왔거든요.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교수님들이 각자 담당하고 계시는 2차 과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중개사법은 그 중개 실무에서 벌어지는 이제 사무실에 관련된 법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도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실무 부분인데요. 특히 실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법, 특히 요즘에 경매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강의할 때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계약서 쓸 때도 맞아요, 봤던 맞아요. 내용들이 나오니까 맞아요.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중개사잖아요. 그러니까 어쩜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실제로 일하면서 제일 많이 그럼요. 느끼는. 맞습니다. 그 양을 많은데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으니까 지금 딱 시점이면 공법 유랑자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딱 시험 보고 공법이 아니겠구나. 2차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공부해야 되느냐. 갈등의 기로에 쓴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학원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오션 공법은 많이 줄여드린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암기가 아니고 네. 개념을 이해시켜 드린다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보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공법이에요. 많은 양이 분들이 너무 그래요. 많고 말이 너무 어렵고 그렇지. 공시법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법이죠. 중개 실무를 나가면 일단 손님들한테 소개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설명하는 자료 근거를 배우는 법이죠. 그쵸. 그 대장을 보여주는데 근거가 되는 법이 맞아요. 지적법.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권리관계 분석한다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등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등기 너무 중요하죠. 그걸 근거를 가르치는 법이 등기법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재밌는 법이죠. 밥값을 하는 과목. 맞아. 그렇죠. 맞아요. 실제 마켓에 나가시게 되면은 맞아요. 어쩌면 가장 유용한 과목이 아닐까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세법이라고 가장 하면 유용하지. 맞아요.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떤 세금 내느냐? 취득세. 부동산 갖고 있으면 무슨 세금 내니? 재산세. 많이 갖고 있네? 종부세. 부동산 팔면은 양도세. 요걸 다루고 있는 게 부동산 세법이에요. 중요한 과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 비중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양 자체가 다른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세법할 때가 아니고 잠깐 홀딩을 해놨다가 나중에 뒤늦게 하려고 하면 후회하는 빨리 40문제를 빨리 청원을 합시다. 청원해야 됩니다. 이거. 세법 공시 분리 좀 해. 각각 40문제 해서 결별하시나 이렇게? 결별. 세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장도 없고 집도 훨씬 없고 많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2차 과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중개사법은 공법에 비하면 뭐 크게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근데 질문의 그
내용이 디테일해요. 맞아요. 말짱. 선생님 왜 이렇게 말장난, 이렇게 치사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강행이고 할 수 있다는 건 재량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제 하여야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수험생들이 뭐라 하잖아요. 할수 하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근데 하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암기를 좀 디테일하게 외워서 짧은 시간 안에 탁탁 끄집어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암기 쪽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법은 제일 중요한 게 체계입니다. 체계. 체계. 왜냐하면 체계. 공법은 법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법을 준비한다, 2차를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6개 법령이 있는데 다도 말고 전부 다 말고 딱 15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 15개 체계만 잡으시면 전 범위에 대한 체계는 다 잡으시는 거예요. 전체 흐름이 한눈에 보여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야 내가 그래도 뭔가 끝났구나. 다음부터는 뭐 기본 이론이든 아니면 핵심 요약이든 그걸 가지고 살을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뼈대가 중요하다. 뼈대가 뼈대 중요하다. 중요하다. 저 뼈대 있는 집안이어서 그래서 뼈대 옷이라고. 뼈가 되었어. 공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역시 희용은 달라. 희용은 마음가짐. 달라. 마음을 한번 딱 먹고 내가 공시법 끝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네. 지적법은 12문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테마가 합격서에 12개로 돼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요.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적복하는 거지. 문제는 등기야. 아 등기가 등기를 공부할 때는 찍어서 이 테마만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등기법은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엮여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일단 마음가짐을 갖고 제일 그래도 강의 들을 때 마음이 편했던 맞아요. 게 지적법. 교수님의 지적법 수업 들을 맞아요. 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뭔가 교수님 수업만 들으면 사실 이해가 다 되고 암기가 다 되고. 그렇지. 네, 현정이라는 암기법도 있거든요. 현장 통과. 네. 이유를 대야 이유를. 까먹었어요. 이권. 이거처럼 얘기해서.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교수님? 세법에서 중요한 거는 관심이죠. 그래서 관심이 있지 않아요. 마음가짐과 관심. 우리는 소수라. 아니 학원의 그 수강생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표정이냐면 야 내가 출석해 주는 게 어딘지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이게 좀 비중이 적은 과목이긴 하지만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맞아요. 관심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고 40대, 50대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겠네. 50대 분들이 그치. 오히려 유리한 게 세법입니다. 그렇지. 맞아, 맞아. 20대들이 집도 절도 없고 이제 관심이 없어. 나 정보를 내본 적이 없어. 에드윈 공다방.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일주일 공부 계획표를 세워준다면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업로드된 날짜에 맞춰가지고 월요일날 공시법, 수요일날 공법, 그다음 금요일날 중개사법, 토요일날 잊어먹지 말고 세법. 그렇죠. 그렇죠. 또 일요일날은 푹 쉬고. 그렇죠. 평일 이틀은 뭐하냐. 또 우리 40문제짜리 공법하고 중개사법. 화요일날은 수요일날이 공법이니까 화요일날 미리. 공법을 미리 좀 그죠, 예습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습을 해서 전주에 봤던 거나 그동안의 좀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쭉 본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금요일날 중개사법이 업로드 되니까 목요일날 요일날. 목요일날 중개사법 한번 쭉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이래야 돼요. 했다 안 했다 이래버리면 이렇게 연결성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꾸준히. 네. 아 진짜요. 아 너무 오늘은 공부가 너무 잘 된다 싶어갖고 12시간 공부했어요. 너무 뿌듯해서 다음 날은 쉬어야지. 그건 이거보다는 안 되죠. 차라리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3일 나눠갖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하루 잘 먹고 2, 3일 굶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1차를 중점적으로 하다가 2차를 조금 늦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전 과목 다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러면 한꺼번에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1차 과목 2과목 하고 2차에서는 공법만이라도 조금 해놓으시면 이게 부담을 조금은 덜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2차 과목 다른 과목을 또 집중적으로 또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같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1차 먼저 했다가는 그건 계속 1차만 할 수 있어요. 맞아. 정말 중요한 건데 맞아. 지금은 같이 하셔야 돼요. 진짜 맞아요, 같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작년에 1차 합격했어. 네. 근데 올해 2차야. 네. 근데 아직 공부 시작 안 했어. 네. 언제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해야지. 아니 아직 안 했다고요? 해야죠. 오늘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요. 내가 요 정도 놀아도 되겠지 하면서 일단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하고 뭐 일단 하세요 제발 좀. 무슨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거. 등기법이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어렵다 해서 내가 등기법 점수가 안 나올까? 올해 2차만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2차 과목 화이팅! 합격하세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후 공법 세법 한 번에